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자, 간밤 글로벌 증시는 유럽에서는 살짝 부진한 모습, 그리고 뉴욕 증시에서는 숨고르기 구간에 들어가게 되면서 약간의 온도차가 세부적으로 나오긴 했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 속에서 오늘 금요일장 앞두고 어떠한 내용들이 있을지 국내 뉴스들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이제 정치와 관련해서 이번 계엄과 관련해서 가장 큰 피해자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이었다고 합니다. 이제 관련해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해답을 찾아본다라는 내용이고요. 그리고 종목적인 내용에서는 효성 TNC가 있습니다. 사업 다각화를 위한 노력이 지금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화 시스템도 있는데요. 위성 통신 사업과 관련해서 이제 어느 정도 가지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데요. 내용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수직 캐스터 전해주시죠. 네, 금요일 오늘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6개의 뉴스들 먼저 헤드라인으로 만나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경기부양책 마련을 호소했습니다. 식약처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허가했습니다. 효성 TNC가 사업 다각화에 나서며 고부가가치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중국 당국이 연내 중앙경제공작회의에 개최해 1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변경합니다. 한화시스템이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정리합니다. 첫 번째 뉴스는 탄핵 전국 속에서 국토교통부가 주택 공급에 이어 신규 국가산업단지 조성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산업 주도권을 견고하기 위해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이 흔들림 없는 추진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데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예비 타당성 조사 등 사업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은 산단 지정 절차를 추진하고 있고 고흥과 울진 산단은 6월에 예타 면제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대구와 대전, 안동, 완주, 광주 산단은 예타 신청을 마친 상태입니다. 예상 투자금액만 360조에 달하는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의 착공 기대로 전일에도 강했었던 반도체 관련주들 오늘장에서도 탄력을 다시 한번 받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관련주로는 광명전기와 SM코어, 시노펙스, SFA 반도체, 레이크 머티리얼즈, 삼성전자 등이 있습니다. 두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비상계엄과 탄핵 정국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업계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찾아 경기부양책 마련을 호소했다는 기사입니다. 10일 중소기업 중앙회와 소상공인 연합회 경제단체들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민생현안 긴급 간담회를 열고 현 정치 상황으로 겪고 있는 어려움을 토로하면서 중소기업계는 이재명 대표가 정부와 여당에 제안한 여야정 비상경제점검회의에 경제계가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내수와 수출기업 할 거 없이 정치적 불확실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 추경을 포함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기문 중소기업 중앙회장이 설립한 JST나가 전일 시간의 단일가에서 상한가를 기록했는데요. 바로 차트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서는 계속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던 JST나입니다. 시간의 거래 살펴보겠습니다. 네, 시간의 거래에서는 JST나가 오늘 상한가까지 올라섰고요. 그러면 바로 세 번째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식약처가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를 허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산 38호 신약으로 비보존제약의 비마약성 진통제 어나프리주를 허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약은 수술 후 성인의 중증도에서 중증 급성 통증 조절을 위한 단기요법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의약품으로 기존의 마약성 또는 비스테로이드성 소염 진통과 다른 새로운 기전을 가진 치료제라고 밝혔습니다. 수술 후 통증을 겪고 있는 환자의 진통제 선택의 폭을 확대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최근 큰 문제로 불거진 펜타닐 등 오남용 문제가 불거진 비마약성 진통제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허가 소식이 나오면서 역시나 비보존 제약 역시 시간의 거래에서 강했습니다. 비보존 제약은 시간의 거래에서 상한가까지 올라서면서 9,560원 형성했습니다. 바로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효성 TNC가 사업 다각화에 나서면서 고부가가치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한다는 소식입니다. 효성의 섬유 무역 계열사인 효성 TNC가 특수가스 사업을 미래 성장 동력으로 점찍고 고부가가치 소재 전문 기업으로 탈바꿈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큰 특수가스 사업을 포트폴리오에 추가시키면서 사업 다변화와 안정적인 수익 구조를 확보한다는 전략인데요. 인수가는 9,200억 원으로 정해졌습니다. 또한 특수가스는 주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태양전지 공정에 활용되면서 내년에도 반도체 산업의 견조한 성장을 전망했는데요. 특수가스 역시 긍정적 전망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수설로 최근에 주가가 급락했었던 효성 TNC, 인수를 완료하며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는 주가가 최저점 19만 2천 원 선까지 떨어지면서 엄청난 하락세를 겪었었는데요. 전일 종가는 22만 6,500원에 형성을 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한번 사업을 다변화하면서 반등의 기회를 얻을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다음은 중국 당국이 연내 중앙경제공작회의를 개최해서 14년 만에 통화정책 기조를 완화로 변경한다는 소식입니다.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서 재정 적자율과 초장기 특별 국채 발행을 확대하고 지준율과 금리 인하 등 유동성 공급 방침을 이어가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적절히 완화적인 통화 정책을 실시해 적시의 지준율과 금리를 낮추고 유동성을 충분히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중앙은행의 거시 건정성과 금융 안정 기능 확장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올해 회의에서는 내수와 부동산 시장 침체, 지방정주 부채 누적 등 중국 경제를 올가냈었던 문제들을 계속해서 언급을 했고 미국의 강력한 대중국 무역 압박이 예상되는 트럼프 2기 등 외부 문제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언급이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통화정책 완화로 중국 경기부양 관련주들 아모레퍼시픽과 코스맥스, FNF, 브랜드 엑스코퍼레이션, 소닉스 등을 볼 수가 있는데요. 다시 한번 탄력을 얻을 수 있을지 지켜보시죠. 그러면 바로 다음 뉴스 만나보겠습니다. 하나시스템이 항공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을 정리하고 군에서 쓰는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에 집중하기로 했다는 뉴스입니다. 하나시스템은 지난 2020년 6월 영국 위성통신 안테나 기술 벤처기업 솔루션을 인수하면서 설립한 하나페이저의 영국 본사와 미국 지사를 폐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나페이저는 해상, 육상, 항공기 내에서 고속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전자식 빔 조향 안테나를 개발해 왔습니다. 이 가운데서도 기내에서 안정적으로 인터넷 접속을 할 수 있는 항공기용 전자식 빔 조향 위성통신 안테나 개발이 주력 사업이었는데요. 그러나 항공용 위성통신 시장의 수익성이 예상보다 저조하면서 하나시스템은 국내 방산 시장에 맞춘 지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사업으로 선회하기로 했습니다. 하나시스템 역시 주가가 줄곧 하락세를 보여왔었는데요. 이거래일 연속 소폭의 반등세를 보일 수 있을지 지켜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6가지 모닝 뉴스 전해드렸습니다.